아마 대통령이 하고 싶은 딱 한 줄 요약은 이럴 겁니다. 아니, 2시간짜리 내란 있냐 얘기와 선관위의 반박 얘기까지 저희가 차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도 참 궁금한데 지난 닷새 동안에 도대체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신 그대로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로 본인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 이선 후퇴를 말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 때는 탄핵하든 수사든 맞설 것이다. 마치 12월 3일 계엄 선포 때로 대통령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 얘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위헌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렇게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2시간짜리 내란 있냐? 내가 맘만 먹고 계엄 선포하려고 했으면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뭔가 주말에도 해야 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지난주 토요일 했던 대통령의 담화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때는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그랬다가 5일 만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걸 보면 글쎄요. 그때의 어떤 담화문은 억지로 이제 한 것 같고 뭐 지금은 이제 아마 본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심리를 준비하고 있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거의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할 심리 내용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사법 처리가 있을 경우에 예. 본인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 그거를 오늘 이제 아마 본인이 장문의 어떤 입장문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통치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찾아본 판례에 따르면 예.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어떤 인권의 침해가 여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처벌하는 것들이 대법원 판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가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헌문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국회에 뭐 단전 단수도 안 했고 그다음에 뭐 체포도 안 했고 했는데 예. 이미 이거는요.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부 다 탄핵이 되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방사령관, 그 방첩사령관, 국방부 장관 뭐 등등이 전부 다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걸 보면 예. 당시에 실질적으로 체포조도 운영이 됐고 수감할 수 있는 시설도 점검이 됐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즉 대통령의 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미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그렇지만 통치행위라고 그러지만 왜 선관위에 들어갔냐가 바로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비상계엄은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것인데 예. 지금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보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엄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면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이게 있으면 알겠습니다. 수사를 해야지 그걸 왜 군인들이 들어가서 계엄으로 해결하겠다? 아니 대통령은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왜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걸 하려고 했는지 그 자체가 상당한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얘기를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얘기를 좀 더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궁금했어요. 오늘 대통령이 관저에서 5일 만에 출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닷새 만에 출근한 이유도 아마 이 대국민 담화 녹화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실에 근무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관저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출근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 상황에 저 녹화만이해서 일단 저 발표를 위해서 갔다 오고 그것 또한 사실 지난 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오늘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는 걸 그 어느 누구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굉장히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일종의 강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일 날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본인이 생각할 때 2월 달이나 3월 달 하야를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탄핵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탄핵을 임하기 전에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담화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본인의 어떤 생각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뿐이다. 그리고 오늘 기회는 뭐냐면 법적 다툼은 헌재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예. 국민들을 대상을 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 내가 이거를 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기회로서 마지막 기회가 오늘이고 결국은 이틀 정도의 표결 때 탄핵 표결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일종의 여론을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오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저 발언 이후 여론이 윤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돌아섰다고 유리하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진영이 약간 고착화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속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있겠지만 지지층을 보고 한 메시지가 네. 다분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전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게 어디까지의 진실에 있는 건지 지금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게 그게 또 명확하게 진실인지 여부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옹호적인 자기 방어적인 기재일지 아니면 진실을 기초한 건지 그리고 야당이나 언론에서 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 진실에 있는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하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오늘 오전이 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핵심 얘기가 이거예요. 그동안 저희 뉴스탑텔에서도 하나하나 짚어봤듯이 핵심 당사자들의 증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대통령이 문부수거 의원 끄집어내라고 분명히 대통령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얘기했다. 다음 화면도 좀 볼게요. 그에 앞서서 국정원 제1차장 홍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한동훈 대표 등 잡아들어라라고 지시했다. 이런 집무신토폰으로 다 당사자들의 얘기가 분명히 정황 증거들이 일단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앞선 지나갔던 화면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거 병력 투입 국회 예산이나 기능 마비 목적 아니고 진짜 경고만 했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론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군인들이 그 국회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을 향해서 지금 저 장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회의장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총구를 겨누면서 저게 어떻게 병력 투입이 국회 예산이나 기능 마비 목적이 아닙니까? 아니 군인이 왜 국회에 들어와야 되죠? 국회는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행정과 사법부만 계엄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법부의 역할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병력 투입이 국회 예산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지금 전 특전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문부시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150명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한 결의를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말은 진실로 안 들려요. 저는 거짓으로 들립니다. 아니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어떻게 대통령이 저걸 아무 의미 없이 병력 투입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했대요. 아니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국회 질서가 어지럽혀졌습니까? 혼란이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왜 경찰서장들한테 또 경찰청장과 서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문을 막으라고 한 겁니까 대체? 그게 질서 유지입니까? 질서를 방해하는 거죠? 아니 나는 오늘 그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국민들이 다 본 사안에 대해서 거짓스러운 말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저런 말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담화가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적 여론만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어제 고개 숙여 사과까지 했는데 대통령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네 차례나 고개를 숙였는데 오늘 또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저 공식 발언도 약간 좀 애매모호해졌고 정식 회의라 하기엔 서명도 안 했고 국무회의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단 5분 걸렸고 어제 회의록도 없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고 뭐 헌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국민 담화 가운데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팩트체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쪽과 외교 쪽 주무부처 장관이 반대했지만 본인은 큰 그림을 보니까 계엄을 선포해야 될만 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일단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그 계엄 사태 핵심 인물 3인방 있죠? 대통령, 김용현, 여인영 이 세 사람인데 여인영 사령관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여름쯤에 격해지다가 계엄 얘기를 했다. 근데 일단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만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대통령의 저 오늘 회견을 보면 정말 지극히 독선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리 중요한 일을 정말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쌓아온 일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이 중대한 조치를 어떻게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혼자의 판단으로 지금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요. 지난번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기를 할 때 어떻게 계엄을 합니까? 이 시대에 요즘 군인들 말도 안 듣습니다. 하고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두 사람과 이런 계획을 다 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개헌에 대한 실적인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인영 지금 이 방첩사령관 따르면 지난 6월 초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과 3자 있는 자리에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여인영 지금 방첩사령관 무릎을 꿇고 대통령에게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혼자의 판단으로. 더군다나 이런 걸 들으면 특히 지금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지금 현장에 있던 이 사령관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경고만 하려고 했다. 겁만 주려고 했다. 근데 14명 전부 다 명단 다 이야기하고 다 지금 체포해서 어디로 지금 수감하고 그런 계획까지 다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게 조지호 경찰청장, 이 국정원 1차장 전부 다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건 누가 계획 잡았습니까? 누가 잡았어요? 그럼 김용현 장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잡은 건가요? 저는 정말 이번에 대통령이 실망스러운 게 본인이 책임지고 있으면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지 왜 이 문제를 나는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심하게 했어. 딱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형사적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한 건데 아마 김용현 장관이나 지금 이 사령관들이 보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대통령 지시로 해서 억지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대통령은 나는 그냥 겁만 주라고 그랬는데 왜 너네들이 그거 했어? 딱 이런 투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하려면 주말에 제대로 하려면 주말에 했고 경고만 주려고 했고 전기 끊고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 국회에 의원들 들어가게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해엄 해제 받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또 팩트체크해서 헤아려 보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 2배 넘는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